자, 오늘 하는 건 급수입니다. 급수. 자, 일단 급수가 뭔지. 아예 처음 듣는 말이죠. 급수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수열의 극한을 했잖아요. 자, 정의를 일단은 쓰겠습니다. 왜? 이런. 일단 좀 더 써보고. 자, 덧셈 기호로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하는 식이라 씁시다. 자, 풀어 얘기하면 이거고,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얘가 첫째 항이고 둘째 항이고 셋째 항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다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이 처음에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수열이 끝없이 나열되는데 그 끝없이 그냥 더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그마를 배워봤는데 그거는 끝이 있었습니다. 1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라거나 뭐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뭐 합이라거나. 근데 얘는 끝이 없어요. 계속 더하는 건 거예요. 그럼 계속 더해지는 그 상태, 커지는 상태를 우리는 뭐 세 글자로 무슨 대라고 하게? 그치, 무한대라고 하죠. 무한대로 계속 더해가게 되는 건 겁니다. 자, 요 합 자체를 그냥 급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식이 급수인데, 내가 얘를 풀어서 쓰지 않고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은, 우선 합의 기호 시그마를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서 n은 1부터 끝이 없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계속 커지는 상태의 무한대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an이라 쓰게 되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계속 더해지는 상태에 대해서 수식이 표현이 된 건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윗끝에 무한대까지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건 거예요. 이 애를 우리는 급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용어 부분합입니다. 자, 급수는 이렇게 무한정에서 더해가는 거기 때문에 부분합은 뭐냐면 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보통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대로 써드리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n항까지 합은. 까지의 합. 즉 SN입니다. SN. 자, SN을 이 급수의 제 n항까지의 급수 입장에서 SN을 말하는 거를 부분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지의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급수가 뭔지, 부분합이 뭔지. 왜냐면 사실 부분합의 극한으로 급수를 다 풀어내기 때문에 SN을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SN은 우리가 알죠? SN은 뭐냐?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n항까지를 더한 겁니다. 자, AN이고요. 이건 우리가 수원 마지막 파트인 수열에서도 했어요.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계시고요. 전 분필 좀 들고 올게요.
용어는 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 자, 다 못 썼겠지만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 못 쓴 거는 자기가 영상 보고 채워주시면 돼요. 노트는 제가 단원 끝날 때마다 검사할 거니까 안 끝나지면 토요일 남겨서 쓰라고 할 거예요. 자, 2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선 급수는 수열을 그냥 다 더하겠다는 거고 끝이 없이 더하는 겁니다. 부분합은 그 중에서도 첫 장부터 보통은 이제 n항까지 합, 저런 애들을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 적혀 있는데 수렴이랑 발산은 우리가 보통 극한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왜 이게 수렴과 발산이 되냐? 이제 문제 우리 지금 같이 봅시다. 이거 그만 쓰시고. 자, 급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라고 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를 내가 계속 더한다는 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더해. 그냥 자연수라고 해도 이걸 내가 평소에 죽을 때까지 더해도 이거 다 못 더하는데. 자,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이 숫자에 근접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계속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자체가 극한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해갈 때 그 합이 과연 어디에 가까워질까?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극한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부분합을 여기다 써볼게요. 이거는 그냥 n항까지 합이 되는 건 거죠. 이 n이 계속 커지면 되는 거 아니야. 10이면 10항까지 합이고 20이면 20항까지 합일 거고요. 100이면 100항까지 합일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키워간다는 거는 앞에다가 뭐만 앞에 써주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걸 써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즉 급수는 뭐가 되냐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지 방금? 부분합이다라고 했죠. 급수는 사실 부분합의 극한이 되는 겁니다. 자, 부분합의 극한이 되는 거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실 sn이라고 써도 된다는 건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몇에 가까워지는지. 그럼 이게 어떤 값에 수렴을 하면은 급수가 수렴을 했다는 건 거고, 자, 발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급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이걸 더해갈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끝까지 더하냐고. 그래서 sn을 그냥 찾아내는 거야.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그 n항까지 합이 이 n을 내가 점점 키워가면, 즉 극한을 계산하면은 얘랑 같은 값이 계산이 됐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발산을 하게 되면은 급수가 발산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sn을 구해내서 그게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수열의 극한 문제예요. 자, 그럼 얘를 풀어볼게. 자,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진 수열이 있는데 그거를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겠다. 즉 급수의 합을 계산해달라는 건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얘기해줘야 되겠네. 이거 S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는 수렴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자, 제가 아까 방금 급수의 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수렴을 했을 때, 즉 이 부분 안에 부분합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면, 즉 수렴을 했다면 이 값을 우리는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부분합의 극한값, 즉 수렴을 한 값이 존재를 한다면은 그 수렴한 값 자체를 표현을 급수의 합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표현이 뭔가 합인데 또 합이라고 하니까 뭘 더 해달라는 건지 그러니까 헷갈려요. 문제에 등장을 하면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잠시만 쓰고 있어봐.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어쨌든 급수의 합은 뭔 거냐면 부분합의 극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도 좀 더 쓰겠습니다. 리미트. 원래 한글로 주르륵 쓰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해인데 이해가 발산하면 급수는 발산한다고 합니다. 급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 n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이 일반항을 가진 급수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수렴을 하면 급수의 합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을 했겠죠. 자,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분의 1, 즉 부분합을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수열 배웠죠? 수원의 개념을 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분수로 바꾸지? 그치? 자, 부분 분수로 바꾸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에는 k 플러스에서 k 빼면 뭔 거야? 그치? 1이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로 바뀌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자, 이게 그럼 부분합을 바꾼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거 연속됐어? 연속되지 않았어? 연속됐죠? 연속됐으면은 제일 어떤 애랑 작은 애랑 제일 큰 애만 남는데 좀 잘했어요. 그럼 요 풀어내면은 1 마이너스 뭐만 남아?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급수를 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SN입니다. SN. SN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수렴을 하는 거고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수렴해 안 해? 이게 몇으로 가? 0으로 가니까 몇으로 수렴한 거야? 1로 수렴한 거고 이게 이 급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수렴한 이 극한값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써주시고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쓰세요.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문제도 풀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문제 유형이에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열이 1,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1,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1,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의 부호가 교대로 일어나면은 SN을 한 번에 못 써요. 내가 EA의 SN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해봤거든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등비수를 생각하고 막 풀어봤었어. 2분의 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 뭐 n제곱 이렇게 써져가지고 이걸 내가 몇이 나온다고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급수는 근데 부분합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그 극한값을 계산한 다음에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대로 바뀌는 애들은 특별히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거냐면 홀수항까지 합이랑 짝수항까지 합을 구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얘랑 얘를 따로는 써줘요. 이게 몇이고 몇인지. 이걸 따로 쓴 다음에 그 각각을 전부 다 극한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같았다면은 급수합도 걔라고 결정하시면 되고 이 두 개 값이 만약에 다르다면은 얘는 발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저기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같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나는 이거 SN에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다르거든. 홀수항까지 더한 거랑 짝수항까지 더한 게 다릅니다. 자, 홀수항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항 먼저 써볼게요. 여기 1밖에 없죠? 자, 세 번째 항까지 합쳐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게 세 항까지 합이 되는 건 거잖아. 뒤에 날라가도 0이라서 몇이 되는가요? 그냥 1이 됩니다. 자, 다섯 항까지 합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니까 이 네 개가 다 날라가겠죠. 그럼 또 몇인 거야? 1인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때 S2n-를 그냥 무조건 몇이구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짝수항까지 합을 또 구해볼게요. 자, S2는 1이랑 마이너스 1 더하는 거니까 몇인 거야? 0이죠. 자, S4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몇인 거예요? 자, 보자마나 S2n은 몇인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극한을 따로 구한다고. n은 무한대로 갈 때 S2n-를 구해보시고 그냥 1이죠. 그다음 얘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짝수항까지 합을 구해봅니다. 0입니다.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은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수항, 짝수항은 정확한 값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제 어디 쓸지 공간만 좀 확보해 놓으세요. 공간 어디다가 쓸지 공간 확보하시고 공간 확보해 주세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제목 써놔 주시고 내가 이걸 쓰려면 어디까지가 줄이 필요한지 좀 계산해 주시고 옆에 예제도 쓸 공간 확보해 주세요. 제목은 쓰자 어디나? 제목은 써놓고 3번 썼어? 응? 뭐라고? 아, 그냥 비워. 그냥 이 공책은 네 거니까 이렇게 쓰세요. 뭐 그렇게 두꺼운데 뭐 다 쓰겠어요? 모르겠지만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 쓰면은 사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열심히. 이걸 쓰면서 좀 무지성으로 제발 쓰지 말고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칠판에 다 쓰고 앉아있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버리지. 쓰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좀 쌓이려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나 넘어가야 돼. 지울게 이제. 공간 확보했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거고 요거는 다 써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4번이고요. 급수와 수열의 극한 값 사이의
이거는 대따 중요해요. 대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명제들은요, 그 문제 오늘 줬죠? 추가로. 거기도 다 써놨어요. 너희한테 써라고 하려다가 그냥 제가 다 써놨습니다. 안 쓸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급수는 뭘 얘기하냐면, 급수는 얘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를 얘기하는 거고, 수열의 극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an의 극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자는 겁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할 건데 우선은 이 명제를 따라 쓰세요.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분홍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요거를 타겟으로 한 문제구나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뭐 어째 풀어야 되는지 손이 안 잡히고 몰라.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미트. 자,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사실 1번, 2번 같은 말입니다. 근데 1번으로 푸는 게 있고 2번으로 푸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 쓰세요.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급수가 수렴을 했으면은 an을 그냥 극한을 계산하면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대우를 돌리면은 리미트 an이 0으로 안 갔으면 급수는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발산한다는 건 거예요. 다시 급수가 수렴했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an 그럼 극한 보내면 0이겠다라고 바로 해석하셔야 되고, an이 0으로 안 가는 애는 급수를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산밖에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증명해 볼게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발레는 워낙 많은데 그 문제 풀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0으로 간다고 해서 수열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열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급수가 수렴하면 a는 일단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건 거죠. 이거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는 이런 an을 가진 집합들이 있다면은 그 안에 시그마 n은 1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겁니다. 얘가 만족되면 무조건 이건 건데 이게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렴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 외에 발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를 증명해 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급수가 수렴했다는 조건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애가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다시 이게 수렴했다는 얘기는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요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또한 어디로 가는 건 거야? 수열, 그쵸?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나 n-1 무한대로 가나 똑같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S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AN은 뭐 빼기 뭐라 했지? SN-SN-이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양변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극한을 취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 될 거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 성질에 따라서 그냥 S 빼기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빼면 몇이란 얘기야? 그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증명 끝난 거예요. 수렴을 하면 즉 급수가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증명까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까지 지금 옆에다가 써놔주세요. 요건 다 썼죠? 지웁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급수에 대해서는. 자, 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을 각각 st라고 하자. 지금 성질이 3개밖에 없죠. 자, 일단은 얘네도 뭐라고 했냐면 극한이랬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수렴을 하고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그 수열의 극한 성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열의 극한 성질에는 4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5가지라 할 수 있겠네. 실수배까지 꺼내면은 4가지를 합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성질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얘는 실수배 제외하고는 합과 차밖에 없어요. 못과 곱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여기를 내가 쭉 풀어내면 이거 아니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맞죠? ak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시그마 성질까지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시그마 성질이 우리가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전부 다 합의 오거든요. 걔네 둘은 곱이나 몫을 했을 때 같아질 수가 없어. 이게 뭐 10이었어. an이랑 뭐 bn이랑 곱해져 있는 거라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bn 이렇게 분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AN, BN 곱한 거고 이건 AN 더하기 BN, A1, A2, A3, A10까지 더한 거에서 B1부터 B10까지 합을 곱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곱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성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한과 그 시그마가 짬뽕 돼서 이 세 개밖에 안 남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실수배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합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분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은 C를 그냥 밖으로 빼내서 이 급수의 합을 그대로 써도 된다. 즉 C 곱하기 S라고 계산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얘도 각각은 수렴을 했다고 하면 급수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Bn 쪼개서 S 플러스 T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얘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수렴을 했을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급수의 합이 하나하나 다 소개됐을 때는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다 쪼개가지고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2에다가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거 한번 아니다. 자, 일단은 지금 쓰고 계시고요. 저는 이거 개념원리 대표 문제를 좀 펴볼게요. 자, 얘들아 쓰는데 또 미안한데 잠시 또 끊을게요. 요 문제 풀 시간 20분밖에 없어서 요거는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다시 씁시다. 다음 시간까지 노트 채워 오셔야 돼요. 급수는. 자, 이제 개념원리 풀어볼게요.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이 AN에 대해서 부분합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볼 가치가 없어요. 무조건 발산이에요. 왜냐? 제가 별표 쳤었죠? 그 별표 친 거에 첫 번째 명제가 뭐였게? 시그마가 수렴을 하면은 AN이 뭐였어? AN의 극한값이 뭐였어? 0이라고 했고 이 두 번째 애가 뭐였냐면 이게 0으로 안 가면 이게 0으로 안 가면은 n1부터 무한대까지 n 즉 급수는 뭐 한다 했지? 발산 안 됐죠. 그래서 이 명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얘 극한이 몇인지부터 확인을 해요. 얘 극한값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일반항부터 먼저 수열의 극한 계산하면 이게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럼 급수가 수렴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발산이에요. 0으로 일단 가야 이게 0이 0이 아니면 맞아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했을 거고 0이어야 우리가 수렴을 하는지 발산하는지 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에 의해서 조금 더 풀게요. SN을 먼저 찾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자, 요거 우리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1 앞으로 빼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부분합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분의 1 앞으로 빼냈고, K에 대해서 N1까지 합은 뭐야? 2분의 K, N 플러스 1 됐을 거고, 그 다음 2를 N개 더하면 몇 N? 2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4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N, 이게 일단 부분합이 되는 건 겁니다. 그럼 급수는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이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우리 확인할 가치가 있죠. 얘는 일단 지 혼자 극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해? 0으로 가죠. 이런 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SN을 또 구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건 이미 지가 알아서 연속된 두 항의 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연속했죠? 그럼 어떤 애랑 어떤 애만 나눈댔지?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만 나눈댔죠? 즉 계산해주면은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SN을 구하신 다음에 이 SN의 극한을 구하는 게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조사하는 방법. 자, 이 계산해주면 무한대가면 이게 몇으로 가? 0으로 가서 1이 됩니다. 그럼 수렴을 했고요. 그 합은 1이다. 수렴하고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합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네. 시그마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계속 더하겠다는 거고요. 일반항이 뭔 거야? n제곱이죠. 요거 내보 구해달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요거 혼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 단독으로 일반항을 보내도 0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급수도 뭐 할 수밖에 없어?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뭐 또 앞에 거랑 똑같이 풀어보면은 SN이 n제곱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6분의 뭐가 돼?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3차의 극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을 했을 겁니다. 자, 얘도 이제 써볼게요. 얘는 1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요게 n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 1까지의 합, 두 번째 항 2까지의 합, n번째 n까지의 합. 즉, 시그마 n은 1부터 급수로 표현을 해보면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얘분의 1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거 일반항 조금 고칩시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밑에 있는 게 뭔 거야?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nn 플러스 1분의 몇이 되는 거야? 요렇게 됩니다. 자, 일단 얘 혼자 단독으로 극한 보내면은 0으로 가, 안 가? 가기 때문에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SN을 먼저 구할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분의 2가 됐을 것이고, 무슨 분수로 쪼개야 돼? 그치. 그래서 수열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빼면 몇인 거야? 1입니다. 2를 앞에다 좀 설치할게요. 그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연속됐으니까 이 앞으로 밖에 나가라고 하고 1 마이너스 뭐가 돼?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거든요. 다 전개하면 얘 0으로 가서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2로 수렴하는 거예요. SN 구할 수 있고 극한 구할 수 있으면 급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급수가 뭐 함을 보여래? 이거 쓰라는 거, 이거. 발산한 보이라는 건 이 명제에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AN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계산해보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2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이고, 몇으로 가? 2분의 1이죠. 이건 0이야, 0이 아니야?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하는 건 겁니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계산해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이래. 유리화 해야 되겠네. 자, 유리화 할게요.
위에 유리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 날라갈 거고 밑에는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이 되겠네. 자, 2분의 2가 돼서 몇인 거야? 1입니다. 0이 아니죠. 이게 발산함을 보인 거예요. 밑에 거는 너희가 하세요. 자, 급수의 합을 계산해라. 이거는 마지막에 썼던 그 급수의 성질을 쓰라는 겁니다. 다 쪼개서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쉬워서. 자, 필수예제 1번. 자, 급수 2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8분의 1, 8 곱하기 11분의 1, 땡땡땡. 자, 일반항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수열입니다. 우리 수원에서 계속 했죠? 앞에 거 먼저 규칙을 찾아요. 얘 몇을 더해가고 있는 애야? 그럼 몇 n? 그렇지. 2인이야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자, 5, 8, 11 얘도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고 몇 n? 3n. 5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이 급수를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1, 3n 플러스 2분의 1 요 아이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고 우선 sn을 찾겠습니다. 자,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이죠. 자, 3k-1, 3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또 부분수로 고칠게요.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인 거야?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에요? 부분분수? 3분의 1 앞으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3k-1분의 1,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연속된 거야? 연속 안 된 거야? 된 거죠. 이게 3칸 차이 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3이 공차이 내라서 이게 지금 3이 차이 나면은 바로 연속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2개 남았겠네. 자, 3분의 1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몇 분의 몇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여긴 n 집어넣으면은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끝났죠?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라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3분의 1에 2분의 1에 3n 플러스 2분의 1 계산해주면 0으로 가니까 몇 분의 몇? 6분의 1로 그치 수렴하고 급수의 합이 6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 자, 로그를 포함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시그마랑 로그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선 SN을 좀 찾겠습니다. S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부터라고 쓸게요. 이 아래 것이 2라서요. 자, 로그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자, 시그마랑 로그랑 합쳐지면은 진수가 계속 어떻게 되는 결과 나왔지? 곱해지는 결과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지 않고 자, 얘는 K 곱하기 K죠. 약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식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얘는 합차니까 뭔 거야? K-1, K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2부터 이거 뭐예요? n까지 넣어서 다 곱한 애가 나오게 돼요. 자, 로그에다가 여기 2 집어넣으면 뭔 거야? 2 곱하기 2분의 2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3, 또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몇인 거야? 2 곱하기 4 여기다가 지금 4 넣을 겁니다.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몇인 거야?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서 n 집어넣어주면은 n 곱하기 n분의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됩니다. 약분되고 대각선으로 싹 다 날아가고 남은 게 뭐냐면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이 남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요 결과물이 SN이라는 건 거야. 그럼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요게 어디로 가는지 찾아주면 되겠네. 로그는 그냥 계산 도분 거고 무한대로 갈 때 n이 지금 써져 있는 이 식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시면 되죠.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2분의 1, 즉 로그 2분의 1이다. 혹은 마이너스 로그 2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시고 자 3번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이거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우리끼리 자 2n-1이랑 2n이랑 합을 나눠서 일단 표현하셔야 돼요. 그 극한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같으면은 그게 급수합이고 다르면 발산입니다.
자, 일단 얘는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네 번째 양, 다섯 번째 양, 여섯 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선 홀수항까지 합을 먼저 쓰겠습니다. S1 써주면 2분의 1이 끝이죠. 자, S3은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두 개 그냥 없어지는 거지. 또 몇인 거야? 2분의 1. 자, S5를 또 쓰겠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뒤에 거 그냥 다 날라가고 또 몇인 거야? 2분의 1입니다. 아, 그럼 몇 번 써보면은 S2n-1 홀수 번째항까지는 첫째 양인 2분의 1만 남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 항까지의 합인 얘는 2분의 1이 된다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짝수항까지 합도 구해볼게요. 자, S2. 자, 두 번째 항까지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계산은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둬요. 그 다음에 S4 구해볼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중간 거 날라가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남았어요. 자, S6도 써볼게요. 뭐가 남을 거냐면 이렇게 중간에 다 날라가고 뒤에 누구만 남아? 5분의 4만 남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내가 지금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2분의 1에 뭐가 빠지는 형태인 거예요. 자, 2분의 1에서 뭐가 빠지냐면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규칙 있죠.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5인 거 보니까 얘는 n 플러스 몇이라 써야 돼?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5니까 공차 1이고요. 첫 번째랑 3 넣으려면 n 플러스 몇이라 써야 돼? 2분의 위에 거는 밑에 거보다 항상 몇이 작아? 1이 작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이 극한 보내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몇으로 가? 이거 수렴하는 죠 1로?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얘 몇이 되는 거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 두 개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보시고 자 2번 보세요. 2번은 괄호가 있죠. 보면 식은 항은 똑같은데 얘는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게 네 번째 항이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거고 이건 한 덩어리가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건 AN을 사실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AN은 이 괄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AN은 앞에 있는 것들끼리의 규칙을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2고, 두 번째 3이고, 세 번째는 4예요. 그러면은 2, 3, 4, 공차 1이고, 첫 번째 항 2니까 n 플러스 뭐분의? 1분의, 위에는 1씩 작으니까 몇이라 쓰면 돼? n이라 쓰면 되고, 마이너스, 얘보다 1 크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몇인 거야?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건 거예요. 앞에 걸 다른 합이라는 건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자, 이거 내가 계산해 볼게요. SN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자,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 K 플러스 1분의 K 그 다음에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연속됐어 안 됐어? 요거 다음 항이 이게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만 남게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몇인 거야? 2분의 1이고요. 마지막 항은 뭐가 돼?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급수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SN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1 마이너스 몇이다? 1이다. 즉 급수합은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는 앞에 있는 애랑 구성은 똑같지만 항이 다르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뭐였대요? 자, 급수가 뭐였대요? 자, 내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명제. 자, 이게 수렴을 했어요. 그럼 이 사실로 인해서 무조건 참이되는 식이 뭐가? AN의 극한값이 몇이다? 요거를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급수가 수렴을 했대요.
그럼 여기 일반항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얘의 일반항 AN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A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n번째 항이 자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거는 1분의 A고 얘는 2분의 A2고 3분의 A3이죠. n번째는 뭐분의? n분의 AN 마이너스 몇이겠어요? 전부 다 3 빼져 있으니까 이게 일반항이에요. 요까지 얘가. 이 수열의 일반항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어지나? 여기 1 넣으면 첫 번째 저 가로, 여기 2 넣으면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알겠죠? 요거 지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얘가 수렴을 했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3이 몇이란 얘기야? 0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이게 수렴을 했고 3도 3으로 수렴하는 애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 극한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몇 수로 수렴한다는 거야?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한테 구하라고 한 극한, 저기서 뭘 유도해야 되냐면 n분의 an을 유도하셔야 돼요. n분의 an 유도하려면은 뭐를 나눠줘야 되겠어? n을 나눠주면 됩니다. n 나눠주면은 전체적으로 n을 나눠요. 여기 4 될 거고 여긴 n분의 an이 되겠죠. 얘 3, 4, 마이너스 1. 다 수렴하기 때문에 다 쪼개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시고, 자, 5번. 자, 이거 이제 급수의 성질이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 대하여 bn이 수렴을 했고, 3an-2bn도 수렴을 했다. an은 뭔지 계산해 주세요. 자, 이 둘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걸 2bn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더한 거는 분배된다 했죠. 여기 2bn으로 만들어주면 얘 2배 돼서 마이너스 몇이 돼? 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더해주면은 여기 2bn이라고 쓸게요. 얘랑 얘랑 더할 수 있죠. 쟤네 두 개 더해주면은 2bn 마이너스 2bn 날라가면서 몇 an만 남아? 3an이 15라는 걸 알게 되고 급수 성질상 3은 나눠주면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몇일 것이다? 5가 되게 되는 건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끝. 저 꺼주시고